네, 무엇을 사야 할까 고민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제 애플이 또 올라갔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애플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애플의 주가가 지금 3조 달러니까 지금 한 350조? 예, 그 정도 넘어간 것 같아요. 진짜 부럽습니다. 예, 계속 애플의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인류가 만들어낸 이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참 애플 대단해요. 그럼 애플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바로 이제 메타버스 XR 기기, 애플카. 그래,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메타버스 XR 기기는 정말 구미가 당깁니다. 저도 살 것 같아요. 애플이 만들면 뭔가 다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IT계의 명품이 돼버렸으니까 메타버스 XR 기기를 만든다. 근데 애플이 만들면 진짜로 모바일처럼 팔릴 수도 있다. 아이패드처럼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뭐 그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메타버스가 과연 먹힐까? 이런 생각을 저도 곰곰이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름까지 바꿨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래프트라는 뭐 그런 게임사까지 인수하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튼 이 시장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보고 여기를 준비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마냥 우리가 애플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게 오클러스인데요. 대한민국 하드웨어도 여기서 또 하나의 도약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봐요. 정말로 모바일처럼 팔리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PCB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는 D램과 낸드도 모바일처럼 들어갈 겁니다. 카메라는 더욱더 좋은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하드웨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애플이 대한민국의 많은 부품사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열리면 이래저래 참 매력적인 대한민국 하드웨어의 도약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예, 바로 이렇습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컨텐츠가 생명이거든요. 이 컨텐츠를 저장해주는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 또 한 번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서버에다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D램과 낸드가 들어가야 되고 고사양의 컨덴서, 고사양의 커패시터, 고사양의 PCB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최근에 이제 PCB 관련된 기업들이 치고 나가는 거. 어쩌면 제2의 닷컴 열풍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PCB를 이런 맥락으로 PCB를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려왔고 24시 클럽에서 PCB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서는 그 모양새가 제2의 닷컴 열풍처럼 이것이 전개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열려요. 그럼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떠올리는데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서 어떤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가 정말 많이 깔릴 거예요. 자율주행 시대에는. 그래서 D램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요. 그래요. D램은 PC 혁명부터 스마트폰 혁명, 서버 혁명까지 항상 새로운 수요처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이 튀었어요. 메타버스 XR 기기, 메타버스 서버, 자율주행 서버 등등 반도체 가격은 D램 가격은 떨어지는 게 이상할 정도의 지금 새로운 수요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싸도 돼.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 참 매력 없어요.
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설비 투자해가지고 치킨 게임 해야 되고 매번 이제 그 과정을 겪어야 되죠. 근데 수요가 쪼그라들게 되면 가격은 또 급락하고 참 매력이 없습니다. 버는 족속 계속 설비 투자해야 되고 이게 뭐 장기 투자 종목이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성장성이 없는가? 비메모리 반도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XR 기기 자율주행의 최대 수혜주라고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TSMC가 위탁 생산 시장 52.9%, 54%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맘만 먹으면 60%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거의 독식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17.3%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이 여기서 점유율을 단 5%의 점유율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저평가돼서는 안 돼. TSMC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야라는 인식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퀄컴에 이어서 AMD도 삼성한테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삼성이 TSMC의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오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단 5%의 점유율만 뺏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참 매력적인 거죠. 삼성이 어떤 측면에서 AMD의 점유율을 뺏어오는가를 봤더니 흥미로운 게 상반기까지는 비메모리 쪽에서의 나노 공정 수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반기로 되면서 수율이 최대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반격은 시작됐고요. 삼성이 여기서 TSMC의 점유율을 단 5%라도 뺏어오게 되면 삼성의 시가총액은 750조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이 좀 매력적인 기업인 게 또 뭐냐면 제가 이 XR 기기에는 카메라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거기에는 이미지 센서가 달린 카메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카메라가 눈이에요. 카메라가 시작이에요. 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이 소니를 무섭게 치고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24%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니의 턱 밑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XR 자율주행 시대, 메타버스 시대, D램 들어가죠. 비메모리 반도체 들어가죠. 이미지 센서 들어가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셨지요? 삼성은 성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지금 현재 상황에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 있다는 얘기죠. 50조 원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460조예요. 멀티플이 9배예요. 9배. 멀티플을 15배를 주게 되면요. 50조 원의 영업이익은 올해도 내년에도 그 이상 찍어내겠죠. 그냥 겸손하게 가자고요. 15배의 멀티플이 주어지게 되면 750조까지는 가야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어요. 삼성이 50% 올라간다? 대한민국 증시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보는 것이 맞는데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짧게 팁을 하나 드리고 오늘 방송 이 방송은 강의 시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한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삼성은 TSMC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TSMC를 잡기 위한 삼성의 선택은 무엇일까? 패키징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삼성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이 PLP 패키징인데요. 이 PLP 패키징은요.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패널 위에다가 바로 이제 반도체를 씌워가지고 PMIC,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AP 칩 등등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미지 센서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설계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굉장히 빠르겠죠. 자, 자율주행을 하고 갑니다. 사람이 들어와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 떨어져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참 있다가 사람 치고 나서 스탑할 거 아니에요.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니까 이거를 묶는 것이 또 메타버스 XR 게임을 하는데 끊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멀미납니다.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PLP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세계 최초로 600 패널 양산 성공했다. PLP로. 그리고 SIP, 3D SIP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의 칩을 이제 묶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AP랑 뭐 PMIC, 전력 반도체 등등 뭐 한 번에 묶을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묶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하나 있죠. 가장 잘하는 기업. 물론 삼성전자도 잘합니다. TSMC도 잘하고. 하지만 외주를 일부는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 반사 이익은 네페스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페스. 주가는 옆으로 계속 기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PLP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얘가 여러 개의 반도체를 쌓다 보니까 그 아래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로 이제 구멍을 뚫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업이 바로 이오테크닉스예요. 이런 기업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미지 센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지 센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들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지 센서 그 테스트 해줄 때 그 장비가 원래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삼성의 요구에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꾸준하게 준비했던 기업이 있어요. CIS가 이미지 센서인데 이미지 센서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테스나 이런 기업들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이 TSMC를 잡기 위해서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기업 중에 한 종목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24시클럽에서 파고 있는데요.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를 위해서는 솔브레인의 가스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원재료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솔브레인이 최근에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종목들. 그래요. 삼성의 차세대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패키징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짧게 종목들을 훑어보고 갔는데요. 더 깊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차후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